자, 오늘은 KSOI가 여론조사가 안 나왔어요. 이분들도 쉬시네요. 참 중요한 시기였는데 말이죠. 참 도와주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다. TBS 예산이 없답니다. TBS 예산이 끊어져가지고 돈줄이 끊어져서 지금 한 달 직원들 월급 줄 돈도 간당간당 하는 형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래서 또 다른 여론조사가 또 있어서 이건 여론조사는 어떤 거냐면은 대통령의 영향력 김건희 압도적 1위 2022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시사저널의 여론조사인데 이 여론조사는 일반인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전문가가 있고 일반인이 있죠.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전에는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만 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보시면은 전문가 대상으로 물었어요. 윤석열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은 누구냐? 이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전문가들 71.0%가 김건희라고 답을 했어요. 야! 아, 우리 누나 1등 한 거예요? 아, 좋아. 김건희 국민대 박사님이 1등 하셨습니다. 좋겠다. 다음에 한동훈, 권성동, 장제원 쭉 내려가면요. 9위, 10위에 천공, 건진이 있어요. 건진과 천공은 좀 분발해야겠는데요. 특히 천공. 진짜 섭섭하겠다, 진짜. 이게 전문가가 봤을 때 이런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물었을 때는 김건희의 비중이 좀 떨어져요. 한 10% 이상. 김건희, 한동훈, 이준석, 권성동, 장제원, 이재명, 안철수. 이재명이 등장합니다. 야 영향력이 크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의식할 거야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안철수, 문재인, 조 바이든, 한덕수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한덕수 한덕수 가문의 영광입니다 지금. 자, 어쨌건 이 내용으로 보면 김건희는 윤석열의 의사결정 등에 깊숙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 전문가 또는 일반인 다. 사실상 조종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하잖아요. 저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스라이팅 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김건희는 1위인데 총리는 6위야. 그리고 건진이 9위고 천공이 10위예요. 가관이다 진짜.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우리 건희 누나. 예. 김건희 박사님 축하드려요. 어차피 1등 좋아할 사람이잖아 캐릭터가. 그렇죠. 어. 어디 가서 1등 못 해봤을 텐데. 그러니까 김건희가 나토 갔다 올 때 윤석열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사진이 있었잖아요. 뒷짐지고. 거기에 이제 김건희가 원했던 이 바닥의 진짜 주인은 나야. 이런 느낌의 여론조사가 나온 거예요. 축하드려요, 진짜로, 진심으로. 우리 여사님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람차겠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하나 다 픽업해가지고 이게 어르고 달리고 키워가지고 대통령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국민들이 다 알아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학력도 위조하고 경력도 위조했는데 얼마나 지금 돋보이고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됐지. 언니 부러워. 그리고 재밌는 건 한동훈이 김건희 다음에 부동의 2위입니다. 우리 소통령께서. 둘이 이제 1, 2위를 다투고 싸우지 않을까? 당분간은 한동훈 장관이 겸손하게 엎드려 있겠죠. 이제 카톡으로 서로 메시지 주고받는 사이니까. 김건희 여사님이 말씀하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괜찮습니다. 말을 왜 이렇게 간신같이 네. 하냐.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한동훈이 2위라고 하는 거는 한동훈 자체한테도 좋을 게 없을 텐데. 그렇죠. 네. 예.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까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표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2021년 조사 결과가 밑에 깔려 있잖아요. 여기는 일반인 조사 안 했다 그랬죠. 전문가 조사만 했다 그랬죠. 1위 송영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영향력을 가장 큰 인물이 누구냐? 송영길이 왜 여기서 1등이냐면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다음에 유영민은 누구예요?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71%로 압도적 1위지만 김정숙 여사는 10.4%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당대표 비서실장 등 공적 라인 1, 2위를 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집권 여당이 가져야 될.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도 없지만 전문가 그룹에서는 당대표 이준석이 5위, 국무총리가 6위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엔 굉장히 분포도가 좀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저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게 단적으로 인사에서 보면 정상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로 생길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게 항상 그 부인 김건희의 이름이 등장하고 김건희 지인들, 김건희가 운영했던 회사의 관계사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행정이나 시스템을 이해하는 전문가라면은 당연히 김건희를 제일 먼저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김건희가 갖는 영향력이라는 게 긍정적 측면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왜 이제 김건희를 뭔가 여신급으로 만들려고 어마어마하게 막 쳐발랐잖아요. 뭔가를 도배를 했잖아. 막 멋있고 막 뭐야 하다못해 5만 원짜리 치마 같은 네. 그런 짓거리를 했지만 실제로 김건희가 오늘 광복절 기념식에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당장 표절 이런 이야기에 못 나오는 그러면서 뭔가 돌아가는 게 예를 들어서 아크로비스타에 나와서 관저로 갈 때 공사비만 해도요. 아니 인테리어를 하는데 한남동 관저 고칠 게 없어서 들어간다고 그래놓고 지금 인테리어비가 평당 1,000만 원씩. 그래서 지금 밝혀진 것만 15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개입된 사람들은 김건희 관련사들 이런 사람들이 막 개입해.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가 대통령에 가까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윤석열을 아예 조종하는 느낌이다. 이런 걸 전문가건 국민이건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주는 영향력을 얼마나 국민이 생각하고 있냐면 얼마 전에 박순애 지금 이제 그만뒀지만 교육부 장관이 왜 5세 취약 얘기했잖아요. 이 5세가 나온 이유가 김건희가 숫자 5를 좋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정말 실세는 김건희 박사님이구나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저에 쏟아부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15억인데 이건 인테리어잖아요. 양산 문재인 대통령은 사저를 새로 짓는데 둘 다 땅값 빼고 해요. 네. 건축비만 14억이에요. 관저는 15억 들어갔어요. 현재까지 인테리어만. 이게 말이 됩니까? 땅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좀 다를 수 있잖아. 네. 서울이니까. 이런 짓 하고 있어. 근데 김건희가 압도적 1위 누가 봐도 이거 윤석열한테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바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슈퍼맨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제일 똑똑해야 되고 항상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잘 설득해야 되고 뭐 이런 그 어떤 바라는 이미지 같은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합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아니 누가 전셋집에 15억씩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합니까? 만약에 그 15억을 내 돈으로 쓰지 않을 거면 저는 14억 9천만 원을 슈킹하겠습니다. 1억짜리 벽지 쓰고잉. 예. 그러니까 이게 10개 분야에서 50명씩 총 5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인은 일반 국민 500명 대상으로 했는데 김건희가 주는 존재감이 압도적이네요. 야, 진짜 김건희 말이 맞는 거 저걸 내가 나나 데리고 살리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도 윤석열보다는 똑똑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보기엔 머리가 좋아 보이진 않죠. 네. 남의 거 베끼지 않으면 논문 하나 못 쓸 정도 수준 아닙니까? 거기다가 저 10명, 이렇게 10위 안에 무속인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2명씩이나. 예. 그게 일반 국민이 됐든 전문가가 됐든 누가 보더라도 무속인한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사실 여부는 우리는 모르죠. 또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믿을 수밖에 없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뭔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배 수준 아니고서는 동네 산 물어보세요. 김건희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건희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비선, 무슨 사적, 코바나 콘텐츠, 있잖아요. 막 비리, 최순실 이런 느낌을 상당수 주고 있잖아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복절이 안 나올 수 없어서 안 나오면 또 뒷말 나오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박사학위 논문 관련해서 이따가 2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역대급 논란의 대상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게 김건희가 윤석열을 지배하고 있다는 건 국민들 다수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지배하고 있는 거 지배. 근데 놀라운 거는 일반인에서는 이게 건진이나 천공이 더 나올 법한데 오히려 전문가가 봤을 때 건진 천공이 더 문제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한다는 거는 네. 진짜 문제인 겁니다. 이건 옆에서 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기에 2천만 원씩 쓰는 그 멘탈은 뭘까 싶어요. 내가 이 건물 여기 곧 재개발이 되는데
2.5층 화장실이 좀 불편해요. 옛날 방식이요. 요거를 한번 리모델링 하려고 알아봤거든요. 한 15억 들이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100만 원이면 충분하대요. 다 뒤집고 없고 변기 다 깔고 하는데 그런데도 못 하고 있어. 주인이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아무튼 근데 2천만 원씩 들어가요. 이 변기에다가 이제 황금테를 두르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다 그게 쓰인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한정된 공간에 뭘 처바르는데 인테리어인데 15억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거기서 쫓겨났을 때 들어가 보면 거의 바꾼 거 없을지도 모른다. 변기 안 그러니까 고쳤어 내가 봐서. 최고급 호텔, 음, 최고급 호텔이 평당 1,000만 원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한번 그 자기도 어려운 뭐 하룻밤 자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 그런 방들이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1,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 관저에 평당 1,0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말이 되잖아요. 되죠. 고칠 예. 데도 없는데. 자, 어쨌든 재밌다. 건진이, 구이, 전공이, 12. 여기 또 순위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뭐야? 막 장지훈도 들어가고 막 저 권성동도 들어갔는데 10위 못 들어간 사람은 뭐야? 그 이준석이 인정했던 그 이철규? 아니 10위에 못 들어간 마법사들이 지금 아주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이 그 얘기했잖아요. 윤핵관 호소인. 그게 이철규잖아. 윤핵관이 되고 싶어서 막 나대는 사람은 호소인. 이렇게. 아, 정말. 자, 알겠습니다. 색다른 여론조사 재밌었네요. 자, 여러분 채널 구독 좀 해주세요. 내가 이제 갈라치기 하지 마라 하면 또 빼시는 분들이 있고요.